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전과 달리 시장은 그죠? 뭐 반내성이 생겼고 알고 있다는 전과 좀 달라지기도 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죠? 이제 약간 으름장만 내고 실제 조치는 유예하고 뭐가 좀 달라진 걸까요? 네. 트럼프가 쓴 유명한 책 있죠. 거래 기술. 네네. 거기에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 이제 협상하기 전에 압박을 하고 협상 테이블로 끊어내서 네. 적절한 걸 주고받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거래 기술인데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최초의 관세 부과를 진행을 했던 멕시코, 캐나다 네. 주시장을 보더라도 2월 초에 당일 하루 일부 출렁였지만 그 이후로 시장은 뭐 신고가를 갱신하는 수준에서의 상승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연속 상승을 나온다든가 또 중국 항생 지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도가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약발이 안 먹히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주장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부가세 수준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 상대 관세 정책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호 관세, 상대 관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부가세 10%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10%이거든요. 일본은 올렸군. 옛날에 일본 3% 5%였는데 아마 올렸을 거예요. 네, 10% 수준입니다. 소비세 일본 소비세예요. 그렇죠. 네. 유럽을 비롯해서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20%에서 25%입니다. 우리나라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맥락점에서 본다라면 부가세만큼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불리할 건 없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선 이유는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그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의 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의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107 이하로 하회했죠.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관세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던 배경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이유였거든요. 미국 경제가 여전하게 관세를 추진해서 그 관세를 만큼의 영향력을 경제에 주더라도 네. 경제는 탄탄하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도 된다라는 게 기본적 취지에서의 그 배경이었어요. 네. 그런데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간의 미국 경제의 흐름을 계속 끌고 왔던 것이 생산이 아니고 소매 쪽이었는데 뭐 일시적일지 아니면 다음 달에 나오는 결과치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거의 한 1년 6개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107 아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10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의 지지 기반 지수이거든요. 11월 달에 고점이 107이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 저점이 10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 기준으로 해서 강달러 기조 현상에서의 흐름이 이제 꺾이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일부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같이 뭐 콜롬비아에 대해서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였듯이 또는 브릭스에 대해서 100% 관세를 추진하겠다라는 달러에 위협할 경우 이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글로벌리 주식시장 또 시장 참여자 뭐 시장을 대응하는 사람들의 네. 일반적인 견해들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 기사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우려하는 또 걱정하는 뭐 대비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영향권에서의 내용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게 주입니다. 네. 일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뭐 협상의 기술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순하게 지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일기 때 생각해보면 초창기에는 영향이 꽤 컸었던 걸로 보는데 시장에 영향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일기 때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죠. 철강 25%, 자동차, 상용차에 대해서 때렸는데 네. 철강은 바로 그 FTA 협의를 통해서 쿼터제로 전환했어요. 전년도 70% 수준의 쿼터제로 예. 전환했고 또 한 달 이후에 그것도 면제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그런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유탄을 받았지도 꽤 그때 초반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던 건 사드를 줬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요. 주고 받았는데 일기 때랑은 좀 네.
다른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저기 추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어쨌든 지금 뭐 휴전됐죠, 그죠? 네. 러우 전쟁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해서 나는 다 자격이 있다. 근데 그들이 안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좀 여담인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자기도 이제 사실은 재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인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 우선주의로 그죠? 피방하니까 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아직까지는 지금 단계별로 시행 중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은 뭐 이제 돈 케어인데 네. 그럼 끝났냐? 예? 끝난 건 아니죠. 예, 그 부분인 거죠. 이제. 일단 뭐 순차적으로 4월에 뭐 자동차에 대한 네. 관세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설강이 있을 거고 뭐 여러 품목에 대해서도 상대 관세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진행은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 기술에 보면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본다라면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줄 거는 또 줘야 되겠죠.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기 때 아까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1기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21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물론 이후에 좀 내려가긴 했지만 초기 국면에서는 올라갔습니다. 이런 좋은 그 결정을 내줄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그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악재들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중국 견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1기 때에는 대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하면서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영향도를 줬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대중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 추가로 진행을 했죠.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짜고 치는 뭐 내용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추진한 게 석탄하고 LNG거든요. 근데 석탄하고 LNG는 미국이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품목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에 영향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의 관세를 중국이 때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1기 때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어떤 추진책을 가지고 관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전망 전략은 조금 밀어놓고 트럼프와 관련된 이제 섹터별 업종별 영향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수혜주로 혹은 거론되는 혹은 이제 관세 피해를 덜 얻는 업종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그렇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물론 다른 뭐 로봇, 그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것들은 그 정도가 그런 것들이죠. 수혜주라고 보기보다는 관세 정책과 연관이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관세 무풍지대, 뭐 이런 무풍지대. 쪽으로. 그게 이제 방산, 조선, 말씀하신 그런 뭐 일부 엔터 종목들의 흐름들도 그렇고요.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 계속 갑니까? 시세는 사실 많이 뿜었단 말이에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한 4년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담회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 삼성전공업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갔던 부분에 대한 이제 후발성 주가 움직임이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조선주는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의 상승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의 영역은 최근에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면서 뒤늦게 따라간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뭐 실적도 뭐 잘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의 종목들은 제가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수혜주, 피해주, 무풍지대 종목들은 이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피해주가 우리가 중요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자동차. 네. 2차 전지는 한켠 약간 비껴간 듯한 그 내용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뭐 데미지가 분명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해를 봤을 때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것은 뭐 기아가 5조 원 손실을 볼 수 있다. 현대차도 뭐 몇 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관세 부가치에 대한 금액을 차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손익으로 계산을 해서 손실률을 이제 금액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 대한 피해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피해보다는 오히려 수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요? 크거든요. 네, 어떻게? 어차피 주시장은 논점의 차이거든요. 해석의 차이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왜 자동차가 오히려 수혜 업종으로 판단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느냐고 제가 생각하냐면 네. 자동차 메이커들 상황 하에서 경쟁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메이커 말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우리가 큰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고요. 유럽도 일부 저희와 이제 경쟁 구도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주요한 중국은 뭐 전기차니까 우리 경쟁이 안 되는 거고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본은 도요타를 비롯해서 대부분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거의 50%를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완전하게 멕시코, 캐나다에서 관세, 무관세 기존과 같이 FTA를 통해서 무관세 정책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대로 모든 스케줄대로의 우리 이야기도 관세를 때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뭐 관세를 때린다고 한다면 멕시코에 매겨지는 관세율이 25%입니다.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매기게 되는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25%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25% 관세를 매겨야 됩니다. 우리는 10% 관세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의 관세율이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미국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관세를 물으니까 미국 업체하고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 네. 구도에서의 뒤처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은 악재 요소인데 이 나머지 부분 네. 제일 주요한 메이커들과의 경쟁사 미국을 제외한 경쟁사들에 대한 우리가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4월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는 판단되는데 뭐 막연하게 느낌상으로 관세가 부과 안 될 것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실제 내용을 보고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의 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한편 해석하는 것도 어떠할지 시장을 대응하는 입장에서. 네, 그리고 밸류 같은 거로 보면 뭐 근데 하나 또 고민은 그동안은 현대차, 기아를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뭐 현대차나 기아나 뭐 사실 같은 카테고리인데 그래도 기아를 조금 더 사실은 왠지 그죠? 그렇죠. 사실 이익률 이런 거 기아가 좀 높거든요. 그렇죠. 기아를 좋게 봤는데 멕시코 공장에 기아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볼 때는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관세 부과액에 나왔을 때 기아가 데미지가 일부 있었는데 네.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멕시코 공장에 기아가 있고 제네시스 공장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기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아차의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가의 하락률 자체도 그렇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차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일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일부. 근데 기아는 일부 매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악재 구조 측면에서도 이런 맥락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할 때는 뭐 악재 물론 충분히 돌파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죠. 네. 반도체나 2차 전지 얘기 좀 따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그 주요 영향과 업종별 영향 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장은 이제 생각보다는 빠르게 2,600을 넘어서 2,700으로 700.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일단 시장은 제가 볼 때는 2,650 라인이 단기 고점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넘어서긴 했으나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의 지수 구간이라고 한다면 조금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쉰 뒤에 다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움직일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간의 박스권이었던 58,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새롭게 진행되는 구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지수적 측면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구간에서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네. 시장 모습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하게 이제 최근에 섹터별로 종목별로 소형주 중심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강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3월 말에 공매도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공매도 이슈는 공매도 제기하면 난리 날 것 같지만 사실 정상화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실 한국 시장을 정상으로 안 본다고 해요, 지금 공매도를 못 하니까, 그죠? 네. 그러면 사실은 3월 말에 3월 말 4월초 충격이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조금 더 지금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그 제한으로 인해서 지난해 저기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약간 불반된 부분이 있었죠. 올해 뭐 재개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매도 주문을 현업에 있을 때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공매도를 하는 주체들도 막연하게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거든요. 고평가돼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으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공매도가 2차전지 업종에만 국한해서 공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우려이고요. 공매도가 실제 저는 시장의 순기능 역할도 다소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매도 이후에 다시 이게 그 매수로의 환매수 전환이 됐을 때 주가의 그 반응도는 또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 뭐 일시적으로 시장의 영향도가 잠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으로 공매도가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2,900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